예, 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인데요. 지난 30년간 인간의 삶의 가치에 대해 연구해온 칼 필레머 코넬대 교수는 지난 5년에 걸쳐 10세 이상 인생을 산 천여 명의 현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통찰 깊은 조언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지금껏 살면서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인생의 지혜와 조언들을 발굴해냈습니다. 그가 만난 현자들의 삶은 모두 합쳐 8만 년에 달했고, 그들은 3만 년의 결혼 생활을 지켜왔고 3천 명의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이 책은 이 엄청난 시간의 퇴적층에서 발굴된 보석 같은 교훈들을 담아낸 책입니다. 넓은 길, 샛길, 막다른 길, 그리고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굽은 길. 우리가 삶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그 길을 지나온 사람들의 안내가 필요하다.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우는데 평생이 걸렸어. 그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미래에만 매달려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해. 누구나 미래를 생각할 테니. 그렇게 사는 것이 나쁘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네. 하지만 잘 듣게나. 그저 순간 속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네. 또 지금 바로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역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지. 나는 그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네. 내게 평화를 주었기 때문이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게 되지. 그곳은 그다지 평화롭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평온하게 거처할 수 있는 곳이라네.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이 사실을 60대가 아닌 30대 알았더라면 하는 거야. 그랬다면 이 세상에서 즐길 수 있는 삶이 몇십 년은 더 있었을 텐데.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네. 배울 준비가 된 사람에게만 스승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요. 내가 배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떠한 성인의 말씀도 그냥 한낱 그냥 글에 불과할 뿐이죠. 여기 현자들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을 더욱 풍부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만약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주면 좋을까? 찬란하게 달렸던 눈부신 경주 이야기를 해줄까? 아니면 숨가쁘고 고통스럽고 두려웠던 경주 이야기를 해줄까? 삶이 내게 건네주는 역경과 시련, 그리고 땀. 모든 삶이 정각에 출발하는 건 아니야. 모든 삶이 정각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지. 그래도 용기를 낼 수 있겠니? 불리한 패를 지고도 2배로 내기를 걸 수 있겠니? 프롤로그 1장 8만 년의 인생에게 묻습니다. 2장 아름다운 동행, 잘 맞는 짝과 살아가는 법. 3장 행복하게 맞는 아침, 평생 하고픈 일을 찾아가는 법. 4장 등을 보고 자란 아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법. 5장 하강의 미학, 지는 애를 즐기는 법. 6장 후회 없는 삶, 그랬어야 했는데 에서 벗어나는 법. 7장 행복은 선택일 뿐 나머지 인생을 헤아리는 법. 8장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살았고 젊은 사람들은 가보지 않은 곳을 가보았다. 현대인들은 삶의 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맨다.
영적 지도자들은 삶의 답을 찾는 현대인들에게 먼저 불만의 근원에 주목하라고 지적한다. 현대인들은 풍요의 시대에 살면서도 늘 더 많은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컴퓨터 게임을 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유명 인사의 책을 읽고 불필요한 것들을 살 돈을 버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다. 혹은 살아가는 내내 건강, 아이들, 결혼, 직업 등 온갖 걱정거리로 골머리를 썩는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인생에는 완벽한 성공도 절망뿐인 실패도 없다. 나이를 먹다 보면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더 넓은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분별력, 즉 폭넓은 시각으로 사리분별을 하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점차 타인에게 간대해지고 좀 더 느긋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현재 삶에서 소소한 즐거움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고 보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해답을 알려주는 전문가, 즉 인생의 현자는 아닐까? 희망은 지금 이곳에서 자네가 만드는 거야. 불행할 게 뭐 있어? 여기 사람들은 늘 불평만 해. 하지만 난 불평하지 않아. 오늘 이곳에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네. 이 인터뷰에서 한 말은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이 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불평만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꼬박꼬박 하루 세끼 밥을 먹여주고 날 또 돌봐주는 친절한 양반들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리고 여기선 할 일도 많아.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에 해가 빛나고 난 아직 살아있잖아. 귀도 잘 들리고 아직까지는 그럭저럭 눈도 쓸만하고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현자인 거죠. 아름다운 동행. 이 장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결혼할 때만 해도 몰랐어. 그런데 돌이켜보니 가치관이 같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더군. 생각해봐.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이라면 그걸 이해해주는 사람과 결혼해야 하고, 검소한 사람이라면 그 점을 이해해주는 사람과 만나야지. 돈이 결혼 생활에서 걸림돌이 될 때가 많거든. 나는 결혼 전에 부부관계에서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원하는 것들을 정리해 목록을 만들었어. 그게 벌써 60년 전이네. 그러고는 결혼 생각을 하고 있던 여성들에게 동의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 물론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해하며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다는 말도 같이 했어. 확신이 들지 않으면 하지 마.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해.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결혼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해. 그 사람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 사람은 최소한 20년 이상 그렇게 살아왔어. 결혼하고 나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 그런데 결혼하고 12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그저 기본적인 것에만 충실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퇴근해서 집에 오고 저녁을 준비해서 먹고 뭐 그런 것들 말이야. 매일매일 지극히 평범했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무엇보다도 배우자와 친구가 되어야 해. 그러기 위해 기꺼이 노력해야 하고 나도 예전에 그걸 몰랐어. 49년 전 내가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이란 20살이 되면 의뢰해야 하는 통과 의뢰 같은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가 않잖아. 나는 30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고 있는 젊은이들은 아주 존경해. 세상이 달라졌거든. 내가 상대의 신발을 신었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평화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어. 좋아, 됐어. 베푸는 거야. 그리고 베풀었으면 됐어.
하고 생각해야 해. 인생의 현자들은 결혼 생활이 행복한지 아닌지 알려면 이렇게 질문해 보라고 제안한다. 배우자와 대화가 통하는가? 배우자와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는가? 혹은 나눌 수 없는 이야깃거리가 있는가? 실제로 인생의 현자들이 결혼을 후회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배우자가 대화를 할 수 없는 사람이거나 아예 대화를 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임을 깨달았을 때라고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선물이다.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허투루 쓰거나 망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면 더욱더 하루를 끝낼 때는 다툼도 끝내야 한다.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독선적인 자기 합리화로 가슴에 응어리를 품은 채 하루를 마감하기보다는 배우자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하고 관계 회복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 하루의 끝이 인생의 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후회 없는 삶, 잊지 말게 지금을 살 기회는 단 한 번뿐임을. 섣불리 어리석은 짓으로 망치면 안 돼. 조심하고 또 조심하기나. 지금 하는 일을 훗날 기억하게 될 테니. 사랑하는 일을 찾게,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행복한 일을 찾게. 돈 때문에 직업을 선택해서는 안 되네. 나는 돈은 얼마 벌지 못했어. 30년 동안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 말하면 다들 못 믿을걸. 가장 중요한 건 말이야. 무조건 사랑하는 일, 매일 하고 싶어 설레이는 일이 직업이 돼야 한다는 거지. 내가 저질렀던 실수에서 배운 게 있다면 바로 이미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거야. 먼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해야 해. 나는 그게 참 힘들었어. 나는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한다면 정말 모든 것을 제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으며 자랐거든.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 꼭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일이든 너무 오랫동안 미루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다른 때는 하지 못하는 딱 제때에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거든. 그랜드 캐니언 아래는 휠체어 전용 통로가 없어. 아래로 내려가고 싶거든. 두 다리가 멀쩡할 때 가봐야 한단 말이지. 나는 알고 있지. 그러한 문제들은 지나갈 것이고 문제들이 지나간 그 자리에 방법이 나타나리라는 것을. 난 그저 앉아서 사람들과 즐겁게 보내기만 하면 돼. 이야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말이야. 걱정의 먼지들이 쌓이게 그냥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 익숙해지는 거지. 사소한 것들에 더 얽매이지 마. 시간은 삶의 본질이다. 삶이 아주 짧은 것처럼 살아라. 중요한 일들은 지금 당장 하라. 걱정은 시간을 독살한다. 삶을 충만하게 만들고 싶다면 작게 생각하라. 일상의 즐거움에 적응하고 그것을 음미하는 법을 배워라. 아무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게. 그게 내가 깨달은 중요한 교훈이라네. 살면서 일어날 모든 일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지. 하루하루를 즐길 수도 있고 말이야. 바로 삶의 아주 작은 것들 때문이라네. 뭔가 일이 크게 잘못되고 있는 순간조차 기쁨을 누릴 수 있다네. 인생의 현자들은 우리에게 말한다. 모든 것들이 머지않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고. 자,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은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